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학을 담당하는 경제학 짱박사 장성구입니다. 오늘 시험 칠은 26년도 공인노무사 1차 경제학 문제 출제 경향을 좀 살펴보면서 기존의 5개론하고 비교해 가지고요. 어떤 정도 출제됐는지 앞으로 출제 경향과 공부 방법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경제학하고 경영학은 선택 과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은 예전에도 좀 많이 선택자들이 없고 이렇게 좀 잘 점수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표점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요. 경영학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근데 이건 이제 시험 보는 사람들의 전체 분포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몇 점 받았는데 이거 과연 표점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노단기에서 그 전체 이렇게 점수 입력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 거기 보면 뭐 노동법이나 이렇게 필수 과목은 딱 보면 뭐 점수가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선택 과목이 이제 표점제로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시험 본 거를 입력을 해 주셔야 돼. 그래야지 이제 학원에서 전체 표점을 딱 보고 약간 얼마나 올라갈지, 낮아질지, 그 모수 집단 풀이 많아야지 예측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가다반이 나온 다음에 채점을 할 수 있지. 근데 선택 과목의 꽈락 위치에서 올라갈까 내려갈까 걱정되시는 분들께서는 학원에 번호를 정답을 입력하셔가지고 내가 받은 점수가 얼마나 올라갈지 그걸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어떻게 할 거냐면 시험 문제가요 40문제로 바뀌었잖아. 그래서 사실 약간 난이도가 올라갈 거로 예상했는데 역시 난이도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문항 바뀐 다음에 출제 경향 그리고 이번 시험에 대한 출제 경향을 좀 살펴보고요. 우리 시험이 이제 40문제로 바뀌게 되면서 7급 시험과 간평사 시험하고 같이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할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전 23년 전까지는 25문제였습니다. 근데 이제 24년부터 40문제로 바뀌게 되었고요. 문항수가 이제 증가했기 때문에 시험 범위랑 깊이는 당연히 깊어질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뭔가 경제학 측면에서 그리고 예전에도 노동경제 관련한 문제 미시나 원론에 나와 있는 것들이 많이 출제가 됐는데 40문제로 확장되면서 더 이상 뭐 미시에서 노동경제 문제를 더 늘릴 수는 없잖아요. 수업 시간에 계속 강조 드린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문항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거시경제 파트 문제가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25문제일 때는 미시 절반, 거시 절반, 노동경제가 또 이렇게 5문항 나오니까 사실은 2차 시험에 해당하는 노동경제만 공부해도요. 미시 기초 탄탄히 잡아드리죠. 노동경제 문제 나와도 다 풀 수가 있어요. 뭐 소비자 잉여라든가 생산자 잉여, 완전 경쟁, 독점, 수요, 노동 수요, 노동 공급 이런 것들, 임금 격차, 효율 임금 매년 나왔거든. 이거는 다 맞출 수 있고 여기 나와 있는 케인즈의 승수 이론과 또 실업가 인플레이션도 사실 노경에서 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노경 2차만 준비해도 거의 다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경영학이 문제를 빨리빨리 이렇게 풀 수 있는 장점이 있잖아. 그러니까 경작이 너무 계산 문제가 다른 시험들은 계산 문제가 많았는데 똑같이 많게 되면 사실 역차별이잖아. 그래가지고 계산 문제가 많지는 않고요. 그래도 이제 쉽게 수요 공급 맞추는 탄력성 요 정도만 나왔어요. 이게 굉장히 좀 쉬웠어. 근데 40문제로 바뀌게 되면서 미시경제랑 거시경제 이쪽 파트의 비중은 비슷하지만 미시를 더 확대할 수 없어.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노동경제 관련한 거기에만 나와 있는 헤도닉 모임 이런 것까지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저도 막 좀 비판을 했죠. 그런 걸 내면 안 되죠. 저도 막 계속 이렇게 내면 도대체 뭡니까 그랬는데 그래서 올해는 당연히 그런 노동경제학에만 나오는 그런 내용은 빠졌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거시경제 비중이 커지게 돼요. 그래서 뭐 수업 시간에 그래서 약간 수준을 높여서 하긴 했어. 그래서 몇몇 분들은 도대체 뭐 1차만 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시험 문제가 어려워지면 거기에 맞춰서 수업을 해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뭐 솔로우, ISLM의 심화, 먼델 프레밍 모델 이런 것까지 나오게 되었고 요 노동경제학, 뭐 헤도닉, 임금차별, 학력 선택 이거는 하면 안 되거든. 저도 막 이거는 좀 뭐라 그랬는데 그래서 아무튼 요건 출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계산형 비중이 좀 문제가 출제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합
개념을 묻는 문제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되어서 난이도가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새롭게 등장하게 된 뭐 개방경제, 먼델 플레밍 모델은 원래 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피셔의 이기간 선택 모형, 이것도 시점간 뭐 2차 노경 때도 하는 거고 하는데, 뭐 제가 많이 설명은 드렸죠. 그리고 실물 보존이라든가 슈타켈버그 모형 같은 것도 약간 과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3급 가격 차별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약간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 본거에 보면 노동시장과 관련한 수요 공급, 이게 한 10문제 차지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비중이 많이 차지하죠. 그래서 조금만 하시면은 당연히 꽈락은 넘고요. 한 60점 이상 받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거시경제 관련해서 한 10문제 정도가 ISRM, 성장, 소비, 투자 이런 것들이 좀 출제가 되었고, 나머지들은 전통적인 미시와 뭐 관련된 시장 이론, 거기서 출제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처음 봤다라기보다는 좀 강조된 문제가 노동경제학에서 뭐 수요 독점이나 실질임금 경직성, 그리고 여가소득 모형,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내부자 외부자 모형, 효율임금, 암묵적 계약, 이런 것들은 2차 노경에서도 한 건데 그거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1차 공부하시는 분들, 2차까지 같이 병행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는 요 정도가 오히려 1차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계산형 문제가 당연히 좀 더 출제가 됐죠. 뭐 조세 수익 관련된 극대화 문제 푸는 거라든가 황금률, 슈타켈버그는 좀 여건 되시는 분들만 하라고 그랬어.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그래서 요거를 거꾸로 역진균합법으로 계산하는 거라든가 좀 약간 변화 숫자가 큰 거, 이런 것들이 좀 출제가 되고 있고요. 복합형 문제들이 좀 많이 났습니다. 이게 난이도가 상상상에 해당하는 거야. 그래서 ISRM에다가 이자율이 일정한 L 및 수평인 경우에 좀 특이해 보일 수는 있는데 그게 출제가 됐고, 실물 부정 모형이라든가 피셔의 이기간 모형, 그리고 차입이 금지되는 경우 어떻게 되는가, 것이랑 연결했죠. 그렇지만 기존의 단골적인 미시에서의 뭐 완전 경쟁 시장의 장기 균형, 그리고 독점 시장과 가격 차별, 게임 이론, 내수 균형, 이런 거라든가 거시에서 뭐 오쿤의 법칙, GDP랑 뭐 실업률과의 관계죠. 그리고 이제 리카르도 등가 정리, 고전학파랑 케인작파 모형, 그런 것들 여전히 출제는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노동경제학과 관련한 노무사 주축이 되는 그 시험의 난이도가 제가 생각한 거야. 예전에 25문항일 때는 5점 만점에 한 3점, 한 2.5 이 정도의 난이도로 가중치를 잡을 수 있는데, 7급 공무원이 만약에 3.5라 그러면 간평사가 또 요거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시험 문제가 다 어려워집니다. 간평사의 경제학도 난이도가 회계사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데, 그걸 만약에 4.2라고 하면 거의 노무사도 간평사 수준까지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다행인 게, 글쎄 경유학이 뭐 쉬웠는지 어려운지 잘 모르겠지만 표점을 돌리니까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만만하게 볼 건 아닙니다. 그래서 2차 때 노경 하시는 분들은 다시 또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1차 때 경제학을 선택하셔서 좀 제대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2차 노경 같은 경우도 이제 말 문제로 썰 푸는 이런 문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약간 계산하는 걸로 가고 있으니까 미리미리 그렇게 차근차근 준비를 하시면 어렵지 않은데, 급하게 준비하시면 사실 좀 만만치 않은 거죠. 그래서 7급 공무원 시험 대비했을 때 당연히 7급 공무원 시험에서는 노동경제학과 관련한 문제가 아주 많이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좀 더 많이 출제가 되고요. 간평사 관련해서도 미시경제학의 심화된 파트가 거기 간평사에도 나오는데 우리 시험에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통점인 특성은 뭐냐면, 한 3개 시험을 비교해 봤을 때 단순 암기 이런 거 안 됩니다. 제대로 알고 논리적으로 문제를 푸는 데 초점을 두셔야 되고요. 계산 문제 비중이 좀 줄지 않을까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요 정도는 유지될 것 같아요. 한 40% 정도는 계산 문제 유지될 것 같기 때문에 2차 노동경제학도 계산 문제가 한 절반 이상 나오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 문제 둘둘 떨 게 아니라 제가 계산 문제 같은 거 2차 노동경제학에서도 많이 드리긴 하니까 그걸 자꾸 보시고 몸에 체화시켜서 익숙하게 만드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25문제일 때는 늘상 나오는 완전 경쟁 시장 하고요, 이렇게 주로 나오는 그런 게 포인트였는데, 이렇게 40문제 되면서 난이도와 깊이가 점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심화되는 주제가 추가되고 있는데,
할만해요. 할만해. 그러니까 예전처럼 뭐 강의를 확 줄여가지고 어떻게 뭐 이렇게 막판 정리로 뒤집는 것만 아니면 차근차근 하시게 되면 어렵지 않은 시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기초를 튼튼하게 하셔서 미시경제학 좀 기반을 다지시고요. 그 다음에 시장 구조 관련해서 독점과 과점, 그리고 가격차별 요런 거, 독점력 경쟁, 요것 어렵지 않으니까 좀 하시고, 거시경제가 파트가 문제야. 미시는 주로 녹용하고 많은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시 같은 경우에 이렇게 ISLM, 솔로 모형, 먼델 프레밍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소비 이론이라든가 투자 이론 요거 정도만 조금 추가해서 정리하시고, 노동경제 관련해서는 매번 다른 시험보다 비중이 좀 많이 나오니까 노동경제학 공부까지 같이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노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거는 이제 미시경제 기초예요. 그러니까 그걸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서 미시경제학도 잘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거시경제 관련해서 게임 이론이라든가 뭐 소비자 선택 이론 관련된 거, 특히 거시경제학의 ISLM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잘 출제되고 있으니까, 솔로 모형은 매번 나와요. 성장 회계, 그로스 어카운팅 이것도 매번 나오니까 그런 것들 좀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되면 심화 파트는 좀 약간 특강 비슷하게 좀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노동의 심화 이론은 노경과 연결되니까 그걸로 커버할 수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정보경제학, 먼델 플레밍 모델 그런 것들까지도 잘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버려야 되는 영역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도 찍어서 파트별로 이쪽 파트 날리시고요 했는데 안 돼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근데 뭐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경영학 출제 경향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범위는 경영학이 더 넓거든. 그러니까 경작은 그래도 7급 시험이나 간평사 시험 수준에 맞춰서 우리도 계속 하시게 되면 충분히 뭐 고득점 안정적인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탑5 그래도 난이도 상상상에 해당하는 것은 거시 파트에 이렇게 차입 제약 하에 시점 간 자원 배분 문제라든가 요 생산함수 루트 속에 들어가는 거 이거 알죠? 이거 완전 대체제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형태 됐을 때 이렇게 임금이 하락, 이거는 여러분 2차 시험에도 출제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 나중에 제가 계산 문제로 노경에서도 한번 문제로 내볼게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부존점, 실물 부존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산선 변화서, 대체효과, 소득효과 하는 문제가 좀 그래도 있고요. 그리고 요 솔로 모형과 관련해서 환급률 계산하는 거, 그래서 생산함수의 접선의 기울기인 MPK와 여기 나와 있는 감가상각률 고게 같은 걸로 푸는 거, 요게 좀 그래도 쉽진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 조세와 관련한 총수익 극대화 요것도 조금만 하면 되긴 하지만 약간 그나마 계산 문제, 시간을 잡아먹는 문제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서 저와 같이 공부하는 방법은요, 기초를 튼튼히 해주시고 기본 강의 잘 들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를 좀 풀면서 기본 강의에 했던 내용들을 다시 접목하게 될 것이고요. 뒤로 가면 이제 기출문제. 제가 기출문제 책을 출간하긴 했지만 40문제로 바뀌면서 한 3년치가 누적돼야지 대략 감을 잡을 수 있거든. 이제 3년치가 어느 정도 됐잖아. 그래서 기출문제도 제가 다시 또 출간해가지고 보긴 할 텐데 기출문제를 시간 재놓고 푸는 연습하시고요. 여건이 되면, 아니다, 여건이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요. 하프 모의고사를 제가 운영할 테니까 20문제씩 보는 거 시간 타임 어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련할 테니까 그거 한번, 모의고사 있긴 하지만 그걸 좀 해야 돼. 시간 안에 문제 푸는 거랑 여유를 두고 푸는 거랑 약간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모의고사 문제 풀면서 핵심 정리하시게 되면 제가 봤을 때 뭐 충분히 커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학원 강의나 유튜브에 제가 특강이나 이런 것도 몇 개 올릴 테니까 그런 것도 여건이 힘드신 분들은 참고해서 보시고요.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다가 질문 같은 거 주시고 그때 제가 공부 상황이 이렇습니다. 상담하는 거죠. 그래서 좀 자세하게 알려주셔야 돼. 그래야지 저랑 조교 선생님께서 어떤가 진단을 하고요. 대비책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경작은 공식 암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적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가, 문제 해결 능력까지 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말 그대로 방법은 부단한 연습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40문제 시험은 25문제랑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약간 옛날같이 뭐 날림을 어떻게 하는 거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올해도 그랬는데 내년 시험은 어떻게 될까요? 예,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어려워졌다는 게 아니라 지금 수준이 어려운데 그렇다고 아예 못할 건 아니고 근데 그 수준이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여기 기출 범위를 넘어선 이건 뭐냐면 25문제에서의 기출 범위를 넘어선다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게 새로운 뉴 노멀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건이 되면 노동경제학 수업도 같이 병행하시면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오히려 노동경제 관련된 문제는 쉽게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험 보신 분들께서는요, 좀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채점은 또 뒤로 하시고 좀 잠깐 쉬시고요. 그리고 이제 준비를 하시려고 진입하시는 분들께서는, 제대로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고요.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